안녕하십니까. 드럼창고 장용셉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뉴엑스의 최근에 새로 나온 DM310 모델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소개시켜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310 모델은 지금 저희 배치가 딱 그렇듯이 210보다는 높은 버전이고 7X보다는 낮은 버전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있고 실제로 가격도 99만 원, 120만 원, 16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간에 있는 모델인데 처음에 이 제품을 받기 전부터 이제 해외 유튜브나 이런 리뷰 같은 걸 몇 개 찾아봤는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서 어떤 것 때문에 특히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은 라이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라이드가 지금 벨이 없어요. 얘도 210처럼 컵이 없습니다. 근데 컵이 없는데 컵을 소리를 넣자니까 얘들이 어떻게 했냐? 라이드를 일반적으로 쳤을 때는 라이드 소리가 나고 라이드를 세게 쳤을 때는 이제 컵 소리가 나게끔 그렇게 세팅을 해놨는데 이 세팅은 사실 좀 많이 불안한 세팅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UX만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 롤랜드의 하위 모델들도 이 방식을 쓰거든요. 옛날부터 써왔어요. 근데 이 방식 자체가 문제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세기를 언제부터 그러면 어느 정도 세기를 쳤을 때부터 컵 소리가 나오게끔 해라 라는 걸 설정을 못해요. 조금만 더 격해지거나 조금만 더 곡이 고조가 돼서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갑자기 컵 소리가 확 나오면서 분위기를 확 깨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컵 소리를 안 나오게끔 세팅할 수 있으면 모를까? 저거를 못 만진다. 그러면 사실상 얘는 실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물을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컵 소리를 아예 꺼버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은 들어있지 않고요. 그리고 역시나 얼마 치지도 않았는데 얼마 세게 치지도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컵 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의 포기 상태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라이드도 라이드인데 그 해외 영상에서 볼 수 없었던 걸 경험했는데 뭐냐면은 모듈 자체가 그러니까 공장도 초기 값이 너무 별로예요. 그러니까 세팅을 너무 그냥 막 해놓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너무 소리도 답답하고 감도도 너무 처지고 이러면은 310이 210보다 더 좋아야 되는데 가격도 비싸고 더 나중에 나왔고 하니까 근데 그냥 쳐가지고는 오히려 210보다 좋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될 것 같다. 그냥 지금 내가 설치한 요것만 그냥 고객님들 오면 싸게 이런 게 필요 없는 그냥 210 가격에 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넘기고 나는 이걸 손 털어야겠다. 왜냐면 이런 거는 팔면은 욕을 먹을 수 있어서 걱정되고 좀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며칠 치다가 보니까 어떻게 뭐 만질 수 있는 게 없나 하면서 이제 세팅을 막 건드리기 시작하고 세팅을 건드려서 이제 나중에는 이런 것까지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거기까지 들어가니까 만족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 영상을 찍는 이유 자체가 이제는 소개할 수 있을 정도 판매를 해도 충분히 괜찮은 그 상태까지 저희가 이거를 끌어올려 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봅니다.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유튜버, 그러니까 음식점 소개하는 맛집 유튜버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음식점을 소개하는 유튜브 하시는 분 중에 김사원 새끼라고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예, 그분 영상의 초반에 인트로 지나갈 때 잘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은 맛없는 건 안 어울립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 말이 맞죠 사실은. 왜냐면은 맛없는 걸 굳이 찍어가지고 이거 맛없으니까 여기 가지 마세요라고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맛없는 거는 아예 영상을 안 만들면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가게가 있는지도 모를 테니까.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UX 영상을 이게 310 영상을 소개를 안 하고 팔지도 않고 영상도 안 올려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어느 정도냐면요. 이거 약간 변종이다. 210도 좀 팀키를 하고 210보다는 DM7X 팀키를 심하게 하겠더라고요. 지금의 어떤 판매량은 둘 다 판매량이 괜찮은데 오히려 둘의 판매량 일로 좀 모여서 결국엔 얘가 1등을 하겠는데 대수로는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서론이 길었는데 일단 기본적인 모터는 그러니까 기본은 이 DM210을 조금 더 확장시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패드도 210에 쓰는 패드랑 완벽하게 동일한 같은 모델의 패드입니다. 그리고 이 패드를 사이즈만 키워 놓은 게 여기에 스네어 패드와 플로탄 패드입니다. 되게 일단 여기서 이렇게 드러머가 앉아서 봤을 때는 굉장히 밸런스가 좋아요. 왜냐면은 원래 이래야 돼요.
플로어탐과 스네어는 커야 돼. 이 앞에 있는 탐보다. 안 그러면은 이게 똑같잖아요. 그러면 착시가 일어납니다. 오히려 얘가 같은 사이즈인데도 더 작게 느껴져. 그래서 7X가 그랬고, 그래서 여기 있는 DM210이 항상 그래왔죠. 두 번째로 210과 얘를 비교하면 심벌 사이즈가 확실히 커졌죠. 심벌 사이즈는 여기 있는 7X와 똑같아졌습니다. 12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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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인치 7X랑 똑같습니다. 이 DM110이 아쉬운 거는 심벌 사이즈가 다 동일한 것도 단점이지만 너무 작아요. 저 사이즈가 10인치거든요. 10. 그러니까 사실 라이드도 이렇게 커야 돼, 사실은. 그래야 밸런스가 있고 안정감이 있단 말이야. 어쨌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딱 이렇게 앉았을 때 느낌은 안정감 있고 밸런스 있고 연주감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210은 그럼 어떠냐? 잠깐 제가 210으로 넘어가서 그 설명을 조금 느낌을 설명해 드릴게요. 네, 지금 210 앞에 앉아 있습니다. 확실히 조금 장난감스러운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들어요. 조금 있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리고 310은 렉이 이쪽 센터 렉이 옆에 있는 사이드 렉이랑 똑같이 되게 두꺼운 바로 되어 있는데, 210은 센터 렉은 두 겹이긴 한데, 두 줄이긴 한데 얇거든요. 안정감이 좀 떨어지는 감이 없잖아 있네요. 일단은 스네어와 탐이, 플로어 탐이 너무 작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이 좀 많이 떨어지네요. 그리고 심벌도 너무 작아서 저기 바로 옆에 앉았을 때는 굉장히 좀 좋다, 약간 쾌적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다면, 지금 요거는 조금 불안불안한, 잘 쳐야겠다라는, 잘 맞춰 쳐야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지금 여기 페달은 없는데, 페달은 사실 310이랑 똑같은 패드를 쓰기 때문에 페달과 패드 모두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따로 이렇게 안 갖다 놓은 겁니다. 확실히 여러분들이 카메라로 저를 봤을 때는 느낌이 좀 어떠신가요? 뭔가 제가 볼 때는 지금 제가 여기서 보는 느낌만 말씀드렸는데, 카메라로 봤을 때 느낌도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왠지 의자 똑같은 거 가져왔거든요. 옆에서 그냥 같은 의자를 이렇게 옮겨온 거라 일단은 저는 안정감이 좀 많이 떨어지고 좀 장난감스러운, 장난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없잖아 있네요.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확실히 쾌적하네요. 확실히 이 심벌이 큰 것도 너무 크게 다가오고, 왜냐면은 지금 일단 2인치씩 커졌다는데 2인치면 5cm나 됩니다. 이게 상당히 커요. 이게 8인치 베이스와 10인치 베이스 5cm나 차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크고, 특히나 라이드는 14인치니까 10cm 차이 나는 거잖아요. 지름이 너무 체감적으로 너무 큽니다. 너무 많이 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얘는 센터바가 이 사이드바처럼 되게 두꺼운, 굉장히 두꺼워서 안정감이 있고, 실제로 그 7X처럼 이 봉 안에, 이 렉 안에다가 얘를 넣게 돼 있어서 이것도 사실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왜냐면은 210 같은 경우는 구조상 크래쉬 심벌이 여기 달려야 됩니다. 여기가 아니라 여기 달려야 돼서 약간 각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각도를 조절하는 것도 요걸 사용하는데, 그것도 약간 각도 조절이 생각보다 그렇게 막 쾌적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되게 스윗스팟을 잘 잡았어. 위치를 되게 잘 잡아서 아주 편안합니다. 그리고 T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튼실하고 긴 T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데다가 세팅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건 요렇고, 그럼 상위 모델인 7X의 느낌은 어떤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하러 또 한번 자리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7X에 와 있는데 확실히 이 플로어탐이 너무 큰 에러예요. 이 310에 비해서. 사실 이렇게 만들면 안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사실은 이건 뉴엑스가 좀 물량 투입을 더 해줬어야 됐다. 뉴엑스답게. 왜냐면은 그냥 요거 똑같은 거 여기 달아주면 되잖아요. 이게 뭐 대단한 거고 어렵다고, 이 원가 차이가 얼마나 난다고 이걸 안 했을까? 이거 하나만으로도 되게 큰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데, 요거 좀 많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제 심벌에서, 사이즈에서 오는 안정감은 320이랑 똑같이 굉장히 같은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안정감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얘가 더 상위 모델이다 보니까 몇몇 가지 눈에 띄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심벌입니다. 심벌이 확실히 터치감도 얘가 더 좋고요. 좋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얘는 지금 310은 V존 형식으로 돼 있어서 여기는 센서가 없는 부분은 플라스틱을 그대로 노출시켜 놨잖아요. 근데 뉴엑스는, 물론 뉴엑스도 똑같이 센서는 이렇게 V존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센서가 없어요. 하지만 그거랑 별개로 눈으로 봤을 때 안정감이 있죠. 확실히 전부 다 실리콘으로 같은 재질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오는 좀 심리적인 안정감이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 큰 차이점 중에 하나죠. 바로 이 베이스 패드입니다. 이 7X의 베이스 패드는 정말 칭찬을 많이 받아왔고 지금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터치감이, 타감이 리얼 드럼의 타감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서 그 어떤 전자드럼 상위 모델을 포함해서 그 어떤 전자드럼의 베이스 패드보다 좋거나 혹은 동일하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베이스 패드만큼은 진짜 너무너무 여전히 칭찬해야 될 부분이고, 여전히 이 베이스 패드만 구입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금액이 이제 얼마 차이냐? 한 40만 원 차이 나잖아요. 심벌의 어떤 이 재질적으로 이렇게 다 하나로 통일시켜 놓은 거, 요거는 제가 볼 때 한 1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베이스 패드는 한 2, 30만 원의 가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간 얼추 40만 원 되긴 하네요. 네, 일단은 여기 앉았을 때 느낌은 좋긴 하나 오히려 310이 좀 더 안정감이 있고 더 좀 편안하고요. 그리고 재질적인 어떤 그런 고급감 플러스 이 베이스 패드의 어떤 리얼감은 역시나 발군이다, 좋다,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310으로 돌아와서 더 깊은 얘기 한번 해보죠. 자, 이제 310으로 돌아왔습니다. 310 얘기를 이제 진하게 한번 해보죠. 일단은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해외 영상을 보니 라이드를 세게 치면 컵 소리가 나게 하고 살살 치면은 라이드 소리가 나게 해서 어떤 그런 연주의 어떤 불안감을 조성했고, 실제로 그 불안감은 너무 쉽게 튀어나와서 이건 약간 못 쓸 라이드인데가 됐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지금 개선시켜놨어요. 세팅을 좀 심하게 바꿔가지고 지금은 어떤지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이렇습니다. 메커니즘을 이용한 거예요. 이용한 건데 세팅으로 컵이 나오는 수준을 저 뒤로 밀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통의 일반적인 연주에서는 컵이 튀어나올 수 없게, 실제로 제가 아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컵을 쳤습니다. 여기 보면 컵 쪽에도 이렇게 고무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컵에는 센서가 없어요. 원래 없는 패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컵을 쳤고, 그렇게 컵을 치니까 컵 소리가 나기 시작했죠. 그 정도로 이제 이 정도 세기로 이상부터 쳐야 컵 소리가 나오는 거야 라는 거를 모듈한테 이제 세팅으로 주입을 시킨 건데, 일반적인 소리는 이따가 제가 모듈 한번 교체해서 새 모듈을 지금 준비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세팅은 안 한 모듈, 그것도 한번 들려드릴게요. 그래서 상당수 개선했다. 이제는 좀 써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그 정도까지 개선했다. 물론 당연한 겁니다만 메커니즘 자체는 불안한 알고리즘입니다. 쟤처럼, 그러니까 뉴엑스 7X처럼 아예 분리를 해놓고 여기도 센서를 넣어놓고 여기도 센서를 넣어놔가지고 서로 완전 다르게 인식을 하게끔 하는 게 가장 베스트고 정석입니다. 두 번째로 사실은 이제 7X를 팀키라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요, 7X에 있는 소리를 일로 넣어놨습니다. 210에 있는 소리도 여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쪽에 있는 소리를 같이 일부 넣어놨는데 310 유저한테는 좋은 거죠. 왜냐면은 7X에 많은 소리가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좋다고 하면서 쓰는 소리는 몇 개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몇 개 안 돼 있는 소리를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310을 쓰고 있지만 사운드 자체는, 내장되어 있는 소리는 7X 소리를 쓰는 거가 되죠. 실제로 소리 들려드리면 이 소리 되게 익숙하지 않으세요? 이 소리 옛날에 7X 처음 나왔을 때 저희가 소리 추천하면서 이렇게 세팅해서 쓰시면 좋아요 라고 했던 그 락2에 있는 그 소리랑 완벽하게 동일한 소리입니다. 210에는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소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또 괜찮은 소리들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7X에 있는 소리가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는 이게 약간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 310은 지금 뉴엑스 산하에 있는 4가지 모델 중에 가장 늦게 나온 모델입니다. 반면에 이 7X는 현행 지금 출시되고 있는
뉴엑스 전자드럼 중에 가장 오래된 모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이 310 모듈에는 7X에 있는 소리도 들어있지만 DM8에 있는 세팅 메뉴들을 갖고 온 것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예 접근이 불가능한 부분까지 접근을 하게끔 해놨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래는 안 팔 생각이었다고. 근데 그거를 이렇게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DM7X도 없는 DM8에 있는 그 세팅 메뉴들을 다 여기다가 넣어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EQ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EQ도 7X보다 DM8이 훨씬 더 좋은 EQ를 갖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310에다 넣어놨기 때문에 EQ를 조금 만질 줄 안다, EQ에 좀 관심 있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얘가 아니라 얘를 선택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훨씬 더 만질 수 있는 게 세부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뉴엑스는 뭐 옛날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래 기타 이펙터로 유명한 회사고 그걸로 시작한 자기네 이름을 알리는 회사다 보니까 이펙터 기능이 EQ가 그냥 알고리즘으로 프로그램으로 대충 넣는 게 아니라 아주 세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잘만 활용하시면 사실 이 부분 되게 크게 장점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7X보다 월등히 더 좋은 버전으로 집어넣었다. 이것도 아주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듈만 봤을 때는 물론 모듈이 좀 더 직관적인 건 7X가 좀 더 직관적입니다. 왜냐면 덩치도 크고 화면도 풀칼라죠. 그리고 뭔가 버튼도 훨씬 더 많이 있어서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버튼으로 바로 가기를 할 수 있는데 310은 확실히 좀 210 베이스에서 조금 키워놓은 거다 보니까 모듈의 어떤 액정도 좀 단색 모듈이고 버튼도 조금 적다 보니까 그 적은 버튼을 가지고 다양하게 활용하려다 보니까 조금 모듈의 어떤 직관성은 좀 떨어집니다. 하지만 안에 집어넣은 메뉴들이나 세부 세팅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훨씬 더 나은 버전을 갖다 집어넣어서 모듈을 좀 만질 수 있다, 모듈에 대한 공부를 좀 하려는 의지가 있다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 310이 좀 더 7X보다 높은 퍼포먼스를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7X에는 없는 헤드폰 볼륨과 메인 볼륨을 밖으로 나가는 볼륨을 따로 조정할 수 있는 것도 310은 되고 이거 DM8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기능을 활용해서 메트로놈을 틀거나 뭔가 음악을 틀었을 때 그 음악은 내가 헤드폰으로만 듣고 밖으로 나가는 거는 드럼 소리만 내보낸다.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7X에 좀 어떤 낙후돼 있는 그냥 뭐 불편하지만 그대로 써야 되는 예를 들면 뭐 블루투스를 끌 수 없다거나 뭐 이런 아니면 뭐 헤드폰 볼륨과 이게 메인 볼륨이 항상 묶여 있어서 같이 가야 된다거나 이런 좀 단점들이 얘는 없습니다. 예,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볼 때는 210도 팀키를 좀 하겠지만 금액적으로 좀 팀키를 하겠죠. 그냥 여기서 조금만 더 주면 일로 갈 수 있는 거잖아. 약간 이렇게 되겠죠. 근데 오히려 더 많은 팀키를 당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7X입니다. 굳이 없는 예산에 무리해서 7X를 갈 필요가 없겠구나가 돼버리거든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겠는데? 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7X가 좀 제가 볼 때는 판매량이 310 때문에 소폭 줄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이제 매장에서 다 놓고 판매를 할 건데 많은 분들이 7X를 사러 오셨다가 저는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가 될 거예요. 물론 얘가 더 좋아요. 네, 좋아요. 몇몇 가지 단점들, 뭐 플로우 타임 좀 작다거나 이런 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긴 좋죠. 근데 40만 원이라는 격차를 커버할 정도로 좋냐라고 하면은 이제 사람에 따라서 저는 거기까지는 안 필요할 것 같아요. 가 나올 수 있을 거야.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7X가 조금 피해 아닌 피해를 입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밖에 뭐 블루투스 기능도 다 있고 블루투스 기능은 좀 특이하게 이렇게 잠깐 뺄게요. 외장 블루투스를 넣어놨더라고. 사실 이거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게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 이게 무슨 장점이 있지? 어차피 뭐 다른 데다가 갖다 놓고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붙여야 되고 뭐 껐다 키는 기능이 모듈 안에 따로 있기 때문에 굳이 얘를 이렇게 탈부착할 일이 없는데 자 이렇게 해서 310에 대한 어느 정도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그러면 세팅이 안 된 310 그러니까 그냥 박스에서 까서 바로 물린 310은 어떤 소리를 갖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들려드리고 영상을 좀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모듈을 교체했습니다. 방금 박스에서 꺼내와가지고 그냥 달았는데 소리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일단 가장 큰 이슈인 라이드부터 한번 들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컵이 너무 빨리 와. 사실은 이게 별로 그렇게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세게 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비거리만 지금 이렇게 넣은 거지 이렇게 뭔가 힘을 주고 있지는 않아요. 힘을 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소리가 되게 다운돼 있습니다. 되게 좀 답답하달까? 그리고 지금 뭐 약간 패드 민감도도 약간 문제가 있어요. 민감하지 않다, 둔감하다 이건 아닌데 뭔가 지금 약간 고스트가 표현이 안 되고 있죠, 거의. 네, 전체적으로 좀 약간 이게 좋은 것 같아라는 느낌이 들려면 소리가 좀 더 이제 깔끔하고 깨끗하고 앞으로 이렇게 다가와야 드러머 입장에서는 오, 소리 잘 나네요가 되는데 뭔가 얘는 210도 안 그런데 얘는 좀 소리가 좀 더 뒤에서 오다 마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뭔가 더 와야 되는데 나 여기 서 있는데 왜 저기까지만 오고 안 오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공장도 출고 값을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그리고 사실 얘네 왜 그랬지? 왜냐면 210도 안 그러고 세븐뉴스도 안 그러고 DM8도 안 그러거든요. 굳이 왜 얘한테만 지금 이렇게 뭔가 저게 쫓겨서 빨리 출시하느라고 손을 좀 덜 봤나?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원래 아까 제가 꼽아놨던 원래 저희가 세팅을 했던 그 모듈로 연주를 안 들려드린 것 같아서 그걸로 한번 바꿔서 한번 연주를 해드리고 총평하고 마무리하죠. 네, 자, 모듈을 다시 교체했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지금 스니어만 봐도 작게 쳤을 때도 그 작은 만큼의 소리를 들려주는 게, 그러니까 세팅되기 전에는 작게 치면 너무 작아서 안 들리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탐도 마찬가지입니다. 볼륨이 더 끝까지 잘 올라오죠. 그리고 심벌 소리도 훨씬 더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뭐
대충 이렇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답답함이 일단 해소돼 있고, 그리고 이게 소리의 답답함도 해소됐지만 감도에 대한 답답함도 일단 해소가 되어 있고, 그리고 라이드도 확실히 라이드는 라이드처럼 치시면 돼요. 저희 매장에 전시가 계속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오셔서 다 경험해 보시고 나한테는 이 정도면 되겠다, 아니면 난 그래도 저 정도는 돼야겠다, 이런 판단 직접 하셔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일단 UX답게 뭔가 이렇게 물량 투입이랄까, 원가를 좀 아낌없이 쓰는 것 같은, 확실히 대기업이다, 얘는 진짜 돈이 많긴 많구나라는 그런 느낌은 좋습니다. 예, 그런 느낌을 여전히 310에서도 강하게 받을 수 있어서 가장 그 부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역시 UX가 UX 했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근데 초반에 공장도 초기 세팅은 진짜 좀 UX답지 않다. 그런데 그래도 나머지는 훌륭하고, 특히나 이제 7X에 있는 소리를 넣어줬다는 거, 또 DM8에 있는 이보다도 더 위에 있는 그런 세팅 메뉴들이나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다 넣어놨다는 거, 요건 좀 칭찬하고 싶습니다. 예, 많이 칭찬하고 싶습니다. 한번 직접 경험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제가 오늘도 아까 오전에 드럼을 세팅을 하나 하고 왔는데, 그때 그분 같은 경우는 전자드럼을 해놓고서는 그 영상을 찍을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영상을 찍을 때도 이렇게 헤드폰 볼륨과 메인 볼륨이 따로 나가게 세팅을 할 수 있으면은 확실히 더 도움이 되거든요. 확실히 이렇게 묶여 있으면 7X처럼, 이제 와서 느끼는 건데 7X의 모듈은 조금은 이제는 좀 구닥다리가 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네요. 원체 요즘 나오는 애들이 계속 더 좋아지니까 확실히 헤드폰 볼륨과 메인 볼륨을 따로 분리시키는 거는 굉장히 좀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물론 실제 연주할 때, 그 공연을 할 때도 좋지만 이렇게 영상을 따로 촬영하는 이런 분들한테도 되게 큰 도움이거든요. 그럼 영상 볼륨 따로, 나 듣는 볼륨 따로 이렇게 갈 수 있다 보니까 아주 훌륭한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칭찬할 만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저희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드럼창고 장윤셉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